오늘 어떤 정보를 좀 준비를 해오셨나요? 네, 얼마 전 27일이에요. 네네. 27일 유력한 두 대선 후보가 TV 토론을 했습니다. 맞아, 맞아요. 난리가 났어요. 네, 이한 씨, 시한 씨 같이 혹시 보셨나요? 봤습니다. 봤죠. 네. 저도 같은 마음으로 함께 시청을 했는데요. 어떤 정책으로 앞으로 미국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저는 개인적으로 많았어요. 앞으로 어떤 그럼요. 정책? 근데 신기한 것은요.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토론 막바지쯤부터 S&P 500 지수가 장외 거래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바지부터요? 네, 막바지부터요. 오.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의 대표적인 정책을 보면요. 수입 관세를 인상하겠대요. 무조건. 그리고 내가 대통령이 되면 무조건 금리는 인하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경제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기에 따르면 수입 관세가 높게 인상이 되면 네. 당연히 수입 원가가 올라갈 테니까 그렇죠. 물가가 올라가겠죠. 오. 그죠? 그런데 그 높아진 물가를 잡기 위해서 연준이 뭘 했죠? 금리를 올렸었잖아요. 맞아요. 그죠? 근데 금리를 강제로 내리면 물가는 올라가고 있는데 금리를 강제로 내리면 앞으로 연준의 금리 정책이 물가 조절 기능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핵심이 뭐냐? 미국의 경제는 당분간 침체기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주가 시장에 반영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미국 경제에 사실 침체기가 오게 된다면 이 401k와 같은 은퇴 계좌에도 우리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이제 401k나 401k, 그죠? 403b, 457b 그리고 TSP 같은 은퇴 계좌를 이제 보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업주로부터 매치를 받으면서 추가 납입을 하거든요. 그러면 손실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만 있다면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어요. 생각보다 빠른 시일 안에도 회복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는데 문제는 5년 안에 내가 은퇴를 준비하고 있다면 조금 스토리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 손실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손실을 회복할 수 네, 있는. 그래서 5년 안에 내가 은퇴를 할 계획이 있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뭔가 예비 은퇴자로서 전략이 필요한데 최근 미국에서의 은퇴 준비의 트렌드에 뜨거운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네, 바로 디큐뮬레이션입니다. 디큐뮬레이션이 무슨 뜻인지 좀 네, 알려주세요. 저는 모르거든요. 좀 네. 알려주세요. 자, 디큐뮬레이션은 은퇴한 뒤에도 은퇴 전에 우리가 일을 하잖아요. 네네네. 그 전에 소비 수준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저축해 놓은 자산을 알맞게 분배를 하는 과정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좀 디테일하게 보자면 네. 디큐뮬레이션은 직장이나 사업을 통해서 발생한 소득으로 부를 저축이나 증식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어큐뮬레이션의 반대어예요. 어큐뮬레이션의 반대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그렇죠. 되겠네요. 어큐뮬레이션의 반대가 디큐뮬레이션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특히 디큐뮬레이션은 미국 경제 환경의 변동성이 최근에 심해지면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기대 수명이 지속적으로 연장됨에 따라 최근 은퇴 트렌드에서 예비 은퇴자라면 꼭 이해해야 하는 개념으로 강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퇴 시점까지는 어큐뮬레이션. 네. 즉 저축하는 과정이고 이제 은퇴 시점부터 이제 써야 되는 그 쓸 돈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을 디큐뮬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정확합니다. 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열심히 모아온 자금을 가지고 은퇴 시점부터 필요한 소득을 위해 준비하는 과정을 디큐뮬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건 마치 우리가 은퇴 시점 전까지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다가 은퇴 시점이 딱 되면 추수를 하면서 이제 살아가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네. 와, 대단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그 은퇴 시 미국 전문가들이 이제 디큐뮬레이션에 대해서 또 강조하는 게 있다면서요. 그렇죠. 내가 5년 안에 은퇴를 하겠다라는 계획이 있다면은 디큐뮬레이션을 전략적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이유가 한 4가지 정도로 이제 우리가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4가지요? 네. 첫 번째 이유는 시장 변동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은퇴 전 5년은 되게 민감해요. 무슨 얘기냐면 은퇴를 남기고 5년 정도 남았는데 그 안에 내 은퇴 자산이 하락을 한다고 하면은 그렇죠. 직격탄을 맞는 거거든요. 내가
생각보다 적은 돈으로 은퇴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죠? 네. 그런 시기가 있었죠. 2000년대 초반에 닷컴 버블, 그리고 2008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그리고 최근에 팬데믹 사태 등을 이제 은퇴를 얼마 앞두지 않거나 은퇴 시점에서 하신 분들은 알아요. 어제까지 얼마 있었는데 돈이 왜 이거밖에 없지? 이제 이러면서 이제 은퇴를 하셨다는 거죠. 네. 와, 대단합니다. 네. 근데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한테 은퇴 계좌가 손실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네. 인출하지 않고 추가로 계속 돈을 넣어가면서 시간을 투자하면 언젠가는 회복이 됩니다. 근데 하지만 곧 은퇴를 앞둔 예비 은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다? 투자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투자할 시간이. 네. 그렇죠. 아니 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투자할 시간이 부족하면은 안정적이고 좀 보장이 되는 걸 필요할 텐데.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5년 정도 이제 남았다고 하면 일단 우리가 변동성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바로 두 번째 이유가 안정적이고 보장성이 있는 소득원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특별한 준비를 해두지 않잖아요. 그러면 은퇴 시점부터 소득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직장이나 뭐 비즈니스를 그만두면 이게 매달 따박따박 들어오던 그런 소득들이 좀 없어져서 그러지 않을까요? 정답입니다. 아. 정말 정확하세요. 네네. 자, 그렇습니다. 은퇴 후 대부분은 소셜 시큐리티 인컴하고 더불어 현재 은퇴 구자에 있는 자금에 오롯이 100% 의지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쵸. 자, 그래서 안정적이고 보장이 되는 소득원을 은퇴 전에 미리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건데 특히 우리가 일하는 동안은 매달 지속적인 소득이 있으니까 생활비 때문에 은퇴 자금을 미리 빼지 않아요. 맞아요. 그게 네.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동안에 더 많은 은퇴 후 소득을 준비할 수 있다라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더불어 은퇴 후에 필요한 소득을 이거 중요합니다. 얼마를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맞아요. 어떤 방식으로 지급받는지에 대한 중요도가 최근 은퇴 트렌드에선 정말 강조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은퇴 후에 소득을 어떤 방식으로 지급을 받을 것인가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죠. 중요합니다. 그 왜 그런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네. 같은 금액이라도 제한된 금액에서 소득을 찾아 쓰는 거 하고 네. 사망할 때까지 소득을 계속 줄게요 라고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다르기 때문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저는 되게 보수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돈 문제만큼은 되게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항상 생각하는데 네네네. 우리가 생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자를 한 푼도 받을 수 없을 때를 이야기해요. 그죠? 네. 이자를 안 받는 네, 한 분도 못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15만 불이 있어요. 그래서 1년에 15,000불씩 찾아서 쓴다고 했어요. 그럼 10년 써요. 1년에 15,000불이니까 15만 불은 10년 쓸 거예요. 그쵸. 그죠? 네. 자, 근데 똑같이 15만 불을 저축했는데 매년 15,000불을 죽을 때까지 줄게요라고 하는 건 다른 거예요. 그쵸. 그죠? 네네. 그렇잖아요. 그러면 같은 시나리오로 봤을 때 내가 10년은 똑같이 15만 불을 쓰겠지만 20년을 받는다면 30만 불 될 것이고 더 커지겠죠. 30년이 된다면 45만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네. 45만. 와,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매년 일정한 금액을 오랫동안 받을 수가 있다면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이렇게 은퇴 후에 소득을 효과적으로 또 준비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기대 수명이 늘어나고 있죠. 정말 주변을 돌아보면 정말 그래요. 우리의 기대 수명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전략은 누구에게나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요. 그래서 주가나 금리의 변화와 상관없이 안정적이고 보장이 되는 소득원을 은퇴 전에 미리 확보하는 것은 최근 은퇴 트렌드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와, 진짜 그렇네요. 그러면은 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은퇴 시점이 한 5년 정도 남았다고 하면 이 디큐뮬레이션을 전략적으로 시작해야 하는 네. 세 번째 이유 혹시 그렇죠. 어떻게 돼요? 벌써 우리가 두 번째 이유까지 왔죠. 네. 세 번째 이유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세금 효율성의 극대화예요. 세금. 은퇴가 가까워지면 세금 혜택을 받으면서 은퇴 자산을 준비하는 거하고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은퇴 소득을 만드는 거는 너무 달라요. 예를 들어서 매년 우리가 7% 이상 이자율을 받을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가져보자고요. 네. 근데 7% 이자 수익을 받았는데 매년 세금을 7% 이자 수익을 보고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결국은 0이잖아요. 자, 근데 반대로 내가 7%의 이자 소득이 생기더라도 내가 은퇴 시점부터 돈 찾을 때까지는 세금 보고를 연기해 줄게라고 하는 건 정말 다른 거예요. 오, 그렇죠. 그렇죠? 네. 자, 세금 부담이 달라진다면은 그 차액은 어떻게 될까요? 현금으로라도 추가적으로 저축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오. 결과는 이렇게 달라져요. 네. 그래서 세금 부담이 최소화되는 디큐뮬레이션 전략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죠. 네 번째 이유는 바로 긴급 상황에 미리 대비하는 겁니다. 오. 긴급 상황이요. 네네네네. 그럼 은퇴 시점이 5년 남았다면 네. 디큐뮬레이션 전략을 시작해야 하는 네 번째 이유, 네. 긴급 상황 대비라고 지금 알려주셨어요. 네, 맞아요. 궁금해요. 긴급 상황? 자, 어떤 상황이지? 말이 거창한데요. 사실 너무 일상적인 이야기예요. 뭐냐면은 은퇴 전에 우리가 디큐뮬레이션을 전략적으로 준비를 미리 하면 그냥 준비가 아니라 미리 하면 만약에 긴급 상황이 생기는 거에 대한 예산을 좀 미리 짜둘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갑작스러운 의료 비용이라든지 롱텀 케어 비용이 만약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때 갑자기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을 정리하면서 돈을 쓰는 것보다는 네. 내가 지금 현재 유동성이 있는 자금을 이용을 해서 은행에다가 비상금을 두어둔다든지 아니면 보험을 이용을 한다든지로 뭔가 대책을 세워두면 그때 가서 준비하는 것보다는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아 진짜 들어보니까 이게 은퇴 5년 안에 혹시 은퇴를 또 계획하고 계신다면 맞아요. 이게 전략적으로 우리가 디큐뮬레이션을 준비하는 게 굉장히 필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요즘에 가장 또 주목받는 디큐뮬레이션 전략 중에 이렇게 그레이송님께서 직접 또 추천하시는 전략이 있을까요? 그렇죠. 제가 알려드려야죠. 아유, 네, 그럼 트렌드를 감사합니다. 알려주셔야죠. 알려줘야죠. 예. 자, 401K나 403B, 457B 그리고 TSP와 같은 은퇴 계좌를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예비 은퇴자라면 은퇴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보수적인 관점으로 전환하는 것이 1순위 전략이에요. 보수적. 네, 예를 들면 한창 내가 일을 할 때에는 원금 손실을 입을 수 있더라도 위험 자산에 많이 투자를 합니다. 왜냐하면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돈이 불어날 수 있는. 그렇죠. 그죠? 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돈이 고정이자는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서 기대하는 수익보다 더 많이 자산이 증가되기 때문에인데요. 자, 그런데 은퇴 시점이 가까워지는 60대가 된다면 이제는 은퇴 자금에서 전부가 아닌 네. 일부분을 잠재적 가능성보다는 확실한 보장성이 있는 것으로 전환을 시켜두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포트폴리오에 DC와 DB를 섞어 놓는 겁니다. DC와 DB 아니 은퇴 포트폴리오에 DC와 DB를 섞는다고요? 이게 네. 무슨 말이에요? 아, 네. 자, 401K나 403B, 457B 그리고 TSP와 같은 은퇴 플랜은 Defined Contribution 즉 DC 방식이라고 해요. 자, DC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은 뭐냐면요. 예비 은퇴자가 약속한 금액을 계속 납입을 하면 세금 혜택을 받아요. 그리고 사업주로부터 추가 납입도 또 받을 수 있죠. 매치를 네. 받으니까. 그쵸. 그죠?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은퇴 자금을 준비하는 겁니다. 근데 취약점이 또 있어요. 뭐냐면 내가 납입한 돈은 약속은 지키지만 내가 은퇴할 때 얼마를 받는다는 거는 그때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모르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있다는 거죠. 그쵸. 확정이 안 돼요. 맞아. 예상과 확정은 달라요. 그럼요. 그죠? 네. 아, 내가 얼마쯤 될 것 같아. 모두가 이렇게 얘기해요. 은퇴 시점 다가오면. 네. 근데 그때 가서 그게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죠? 네. 물론 오를 수도 있지만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맞아요. 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년 안에 은퇴할 계획이 있는 분들은 은퇴 시점부터 매달 혹은 매년 얼마를 받을지 확정받는 Defined Benefit, 즉 DB 방식을 은퇴 포트폴리오에 추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DB 방식을 추가하면 네. 은퇴 시점부터 회사에서 일을 하지 않아도 확정된 소득을 받을 수가 있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와. 네, 그게 되게 중요해요.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해주는 네. 이제 은퇴 플랜에 DC는 있는데 혹시 DB가 있는지 일단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난 DB도 받고 DC도 받고 싶다. 네네. 알아봐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 DC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DB도 있는데 DB가 너무 금액이 낮다.
라고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내가 필요한 돈이 예를 들어서 3,000불인데 다 해가지고 DB가 뭐 한 1,500불이 나온대요. 그럼 내가 1,500불은 더 생겼으면 좋겠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는 DB가 없어요라고 하면 개인적으로 DC에 있는 부분 자금을 이용을 해서 DB를 준비할 수가 있어요. 어떤 걸로 준비하냐? 네. DB 방식으로 제공을 하는 최신 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은퇴 포트폴리오에 추가하실 수가 있어요. 아, 그러면 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최신 연금, 그러니까 DB 방식을 갖고 있는 최신 연금을 또 우리가 또 가입을 하면 되겠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오, 네. 너무 좋네요. 이거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맞아요. 네. 자, DB 방식을 가진 최신 연금은 가입자의 나이와 가입 승인의 연도에 따라서 지급되는 생활비가 고정으로 보장이 돼요. 좀 더 쉽게 얘기할게요. 돈을 얼마를 집어넣고 네. 내가 언제 은퇴를 할 건지 대충 예상을 하잖아요. 네네네. 그럼 그때부터 내가 얼마 받을지를 미리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고정으로. 와.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60세 예비 은퇴자가 내가 61세가 되면 얼마를 받을 수 있구나, 62세가 되면 얼마를 받을 수 있구나가 쭉 있으면서 뭐 70세에는 얼마를 받을 수 있구나 등등이 이제 나이에 따라 지급액이 메뉴판처럼 명확하고 세분화가 되어 있어요. 아니 그러면은 아니 DB 방식의 최신 연금의 그런 경우는요. 네. 소득을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이 지급받는 시기를 정하고 가입을 해야 될까요? 아니요, 꼭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어. 분들이 이제 우리가 뭐 은퇴 플랜을 생명보험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 뭐 10년을 넣어야지 11년부터 찾을 수 있다 막 이런 거를 보시니까 거기에 많이 익숙하신데 그게 아니라 DB 방식의 최신 연금은 소득 지급 시점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가입자의 상황에 따라서 신청할 수 있는 오픈 방식입니다. 오픈 방식이에요. 예, 예를 들어서 5년 안에 은퇴 계획을 세웠는데 개인 사정으로 좀 더 일찍 은퇴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시점에 얼마 주는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신청해서 받으면 돼요. 그리고 반대로 내가 5년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회사가 좀 더 같이 더 일을 하자는 거예요. 그럼 내가 좀 더 일을 더 하니까 굳이 지금 돈을 찾을 이유가 없겠죠. 그럼요. 그러면 그 이후 나이에 정해져 있는 금액을 신청해서 생활비로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DB 방식의 최신 연금의 경우 예비 은퇴자들에게 은퇴 시점까지 자금이 얼마나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아니라 네. 확실한 보장을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좀 다른 점이고 이좀 확실함을 줘서 좀 뭐라 그럴까요? 계획을 세울 수 있죠. 그렇죠. 너무 좋은데요. 아니, 그러면 이 좀 궁금한 점이 하나가 더 있는데 네네네. 이 DB 방식이 최신 연금의 경우 은퇴 시점에 이 소득을 신청을 하면 네. 보통 얼마 기간 동안 이렇게 가입자에게 좀 지급이 될까요? 맞아요. 자, DB 방식의 최신 연금의 경우 많은 분들이 쉽게 받아들이질 못하는 이유가 원금이 소진이 되어도 사망할 때까지 돈이 나와서 많이들 놀라세요. 사망하실 때까지요? 네. 이거 최고인데요. 내가 100살 살아도. 그렇죠. 그렇죠. 원금이 소진이 되어도 예. 최고인데요. 그렇죠. 너무 그러니까 좋은데요? 마치 우리가 가지고 있는 401k나 403b, 457b 그리고 TSP의 부분 자금이에요. 전부를 하시는 건 저는 꼭 그렇게 추천해 드리지 않아요. 네네네. 부분 자금을 가지고 소셜 시큐리티 인컴을 구입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특징이 있다 보니까 기대 수명이 아무리 연장이 된다 하더라도 재정적 위험에서도 효과적으로 좀 대비할 수 있겠죠. 효과적 맞습니다. 그럼 오늘 알아본 이 디큐뮬레이션을 만약에 진짜 전략적으로 좀 미리 알고 준비를 한다면 네. DB 방식의 최신 연금을 우리 은퇴 포트폴리오에 추가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DB 방식의 최신 연금은요. 시장의 이자나 지수의 변동성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정으로 이자가 되어 있거든요. 확실하네요. 네, 그리고 이제 매년 줘요. 그러면 이제 내가 지급 시점을 신청할 때까지 이제 은퇴 소득을 이제 준비를 해주는 거죠. 자, 너무 계약서가 있어요. 계약서가 있으니까 한 번 정해진 금액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또한 원금이 소진이 되어도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평생 보장이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거기 더 나아가서 아까 제가 세금 부담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드렸잖아요. 네. 은행 상품하고 달라서요. 연금 상품은 세금 연기 기능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텍스 디펄드라고 하는데 그래서 은퇴 소득 준비에는 너무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401K나 403B, 457B 그리고 TSP의 부분 자금을 이용해서 DB 방식의 최신 연금을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은퇴 플랜에서 남은 자금은 은퇴 후 목돈으로 필요한 긴급 사항에 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지금 적어도 내가 은퇴를 한 5년 안에 계약하고 있다라고 하신다면 DB 방식의 최신 연금을 여러분들의 은퇴 포트폴리오에 추가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살짝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시장 변동성에 대한 대비, 안정적이면서도 보장이 되는 소득원 확보, 그리고 세금 효율성의 극대화, 그리고 긴급 상황 대비까지 이렇게 우리가 디큐뮬레이션을 전략적으로 미리 시작해야 하는 4가지 이유에 대해서 지금 그레이소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이유를 다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또 DB 방식으로 이렇게 은퇴 후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최신 연금이라고 합니다. 이게 정말 너무 매력적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그레이송님에게 문의를 하고 싶으면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맞습니다. 네. 제 연락처는 213-800-4256입니다. 구글에서 그레이송을 검색하시면 웹사이트, 유튜브 그리고 미국 재정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401K나 403B, 457B, TSP 등의 다양한 은퇴 계좌로 여러분의 평안한 은퇴 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이에요. 7월 13일이죠. 7월 13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제 오렌지 카운티 부에나파크 사무실에서 최신 연금 세미나가 있습니다. 이 듣자니 이 가끔씩 열어주시는 우리 그레이송 선생님이 열어주시는 세미나가 정말 그야말로 장안의 화제라고 합니다. 그 토요일에는 자리가 없어가지고 맞아요. 진짜 막 예약 미리 못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막 알고 가셨는데 자리 없어가지고 막 서서라도 들으면 안 될까요? 막 이러신다고. 진짜 제가 진심을 다해서 준비를 하거든요. 세미나를. 네. 정말 이게 정말 선생님 진짜 기회입니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기 때문에 제가 많은 분들을 자리를 준비하지 못해요. 이유가 진짜 필요하신 분들이 오셔서 공부를 하시려면 제한된 자리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진짜 알짜배기 소스, 알짜배기 정보만을 주시니까 이 세미나만을 노리고 오시는 분들이 사실 되게 많으세요. 그쵸. 요즘에. 네. 정말 그렇기 때문에 좀 미리 전화를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번에 7월 13일 토요일에 열리는 세미나는 오전 11시입니다. 네, 이 부에나파크 사무실에서 최신 트렌드 연금 세미나가 있고요. 한 1시간 정도 하나요? 1시간? 1시간 반 정도예요. 왜냐하면 딱 제가 설명은 1시간 드리고 Q&A 같은 Q&A를 봤는데 사실 얼마 전에 한번 Q&A가 너무 많아가지고 2시간 반 동안 한 적이 있었어요. 네, 2시간 반 동안 한 적도 있었는데 관심이 근데 제가 가능하면 이제 빨리 가셔야 되는 분님 약속이 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맞아요, 가족분들하고. 맞아요. 그럼 먼저 가시는 거는 제가 도와드리는데 기본적으로 Q&A를 갖고요. 이해가 안 되시면 이해가 될 때까지 약간 일타 강사 스타일로 해요. 네. 너무 좋네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그 원하시는 분들은 세미나 참여 그 선착순으로 예약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전화번호 213-800-4256 213-800-4256으로 전화 꼭 해주시고요. 자세한 내용 문의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선착순이니까 여러분들 미리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그레이송님과 함께 미국의 최신 은퇴 트렌드 그리고 뜨거운 이슈인 디큐뮬레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희가 정말 너무나도 좋은 정보까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DB 방식의 최신 연금에 대해서도 이렇게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자, 지금까지 너무나도 듣기 좋은 노래 그레이송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